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바로바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쌤, 저희 출석했다 적어야 돼요. 예,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 채팅창에 출석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일단 그건 기본입니다. 예, 출석했습니다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네. 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저희가 어디까지 배웠죠? 잘 알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한번 또 쌤 찾아볼게요.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 국사 반장님, 한국사 반장님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적어놓은 바로는 26조까지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예.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26조까지 뭘 배웠어요? 쌤 근데 네. 26조 거 뭐냐 위에만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26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토탈 뭘 배웠냐고요, 저는. 네, 정확히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자, 모두 수락하고. 자, 저도 잠깐 좀 교과서를 펴고 공유를 딱 누르고 나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26쪽을 보시면, 자, 토탈 몇 명이냐. 29명 딱 됐네. 이제 28명 다 들어왔고, 같이 한번 이제 화면 공유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다 제가 좀 써놨는데, 이전 시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신앙이 뭐였습니까? 마이크를 끄고 있지만 좀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 남는 거니까. 대표적인 이런 종교가 뭐냐면 바로 그 위에서 나오는 이런 천신신앙, 그리고 또 건국신앙과 같은 이런 대표적인 이런 제천 뭐 이런 선민사상 이런 기초적인 신앙들이잖아요. 뭐 애니미즘, 뭐 토테미즘 쌤, 이런 것들. 쌤. 예. 화질 진짜 구려요. 화질이 구려요? 아니,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그 글씨가.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출력되는 네. 거랑 좀 다른가 보네요. 잠시만요. 비디오 클립의 최적화를 한번 빼볼게요. 지금도 별로예요? 지금 괜찮아졌어요. 비디오 클립의 최적화를 누르니까 굉장히 이게 좀 화질이 떨어졌나 봐요. 이걸 꼭 눌러주라고 제가 교직원 연수 때 유의사항으로 계속 들었던 내용이라서 계속 그걸 누르고 수업을 했었는데 이런 피드백 해줘서 고맙고요. 자,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게 뜬금없는 소리긴 합니다만 광개토대왕 능비랑 사람 크기 보이죠? 중요하니까 크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메커니즘이.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이제는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종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됐던, 그러니까 천신신앙이나 고구려의 의식 이런 것들은 고구려 사람들한테만 의미가 있잖아요. 백제 사람이나 뭐 신라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는데 불교나 도교 그리고 풍수지리설 이런 것들은 조금 다양한 사람들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고구려는 천손의식이 있었죠. 그건 기억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불교가 도입되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도입되는 과정에서 바로 예, 소소한 갈등이나 이런 문화의 이런 충돌이 있었겠죠. 그 충돌을 거치면서 수용을 하게 되고 그 수용한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활용의 방식의 사례가 이 삼국 그 전쟁기에는 그 중간에 나오는 이 호국불교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윤정민 학생이 지금 들어오네 어쨌든 네. 이 호국불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몇 명이야 도대체 우리가 28명이면 29명이어야 되는데 왜 또 30명인 거야 도대체. 어쨌든 네 적은 거보다 나으니까 어쨌든 네 2명 들어왔을 수도 있고 하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호국불교고 이 호국불교의 형식은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첫 번째로 이 불교가 이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형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거 기억나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모였다? 모두 모였다고요, 여러분들. 부족적인 전통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족적인 전통을 없애고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이 중앙집권 국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을 어떻게 보면 더 단축시켜주는 게 불교의 역할이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게 또 교양을 좀 한 스푼 늘리기 위해서 하나 말씀드려드리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그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도 그 우리 인간들만 가지는 특징이라고 이 종교를 그러니까 고등 종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 이거는 경전이 있고 그 경전을 그 해석하고 기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이전에는 씨족 내지 부족으로 작은 집단이었다면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족이 10개, 20개, 30개가 모여도 똑같은 종교나 똑같은 이런 의식 체계를 갖게 되면서 아 우리는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끼게 됐고 이것이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계속 살아남는 것에 큰 도움을 줬다 뭐 이렇게 쓰는 책인데 상당 부분 이 불교의 역할이 초기에 삼국의 그런 독자적인 부족적 특징들 뭐 계루부, 전로부, 고구려라면 계루부, 전로부, 환노부, 순노부 뭐 해서 이제 너는 너 나는 나 다만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힘 조금 셀 때 왕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못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고구려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걸로 이제 합쳐져 가는 거에 이 불교가 역할을 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화면이 잠겨서 그 불교의 수용 과정부터 좀 알아보면 가장 먼저 수용한 두 국가는 고구려와 백제예요. 중국과 바다와 직접 이렇게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가 먼저 수용을 하게 되고요. 신라는 가장 나중에 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데다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그 고유의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이 순교 사건까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자 불교식 왕명 요거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네, 기억나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왕을 불교의 그 전륜 상황과 연결을 시키면서 이상적 통치자라고 이걸 연동시키면서 굉장히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저 적어놨네. 네. 이 왕즉불 사상, 이 왕즉불이라고 하는 건 왕, 임금왕자의 고특자, 그리고 부처님 할 때 불자 해서 왕은 즉 부처다. 요 개념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불교에서 가장 조금 조심해달라고 하는 게 스님들이 그 채식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 살생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삼국 전쟁기다 보니까 이 불교가 후국,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적의 침입을 적극적으로 막자 하는 거에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정신적인 기여도 하고 일부 승려들은 무술을 닦고 이런 몸을 선생님, 저 수양하는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방식으로 될까요? 예? 화장실 빨리 갔다 와도 될까요? 예, 빨리 다녀오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그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정신적으로 묶어주는 여러 사찰들을 건립하게 되는데 고구려 평양의 9개 사찰 지금 가볼 수 없으니까 뭐 알 수 없고요. 그리고 그 백제는 미륵사 창건 그 밑에 자료를 통해서 조금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고 신라는 황룡사와 분황사. 황룡사는 몽고 침입 때 불탑니다. 그래서 지금 없고 분황사는 가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이 호국 불교적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난 이 세소국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불교적 가르침과 더불어서 호국 불교를 어떻게 호국할 거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이 불교적 가르침을 통해서 나라를 뒷받침하는 세력을 키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회통합.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륵사 석탑이 원래는 되게 큰 석탑,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절에 그 상징적인 두 개의 석탑이었는데 두 개의 석탑 중에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가 이게 그 뭐 백제가 멸망하다 보니까 이 절도 쇠퇴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가 사라지고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가 벼락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절반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원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010년대 그때쯤에.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백제 무왕 이 부부가 만들었고 핵심은 그거예요. 여기 사리봉황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불교의 석탑에는 그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소위 말해서 불심, 그러니까 불력,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성스러움이 그 부처님의 사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믿는 이런 관점이 있어서 그 사리를 넣어놓는 통을 이 사리봉황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딱 발견하면서 이걸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게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졌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왕권의 안정을 시키려고 했고 미륵사를 창건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석탑까지 지은 거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왕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불교를 활용한 거죠.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쌤이라고 하셨던 분. 세미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출석 체크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채팅 남겨주세요. 조금 늦어도.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통일 이후 신라의 불교 대중화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백제가 통일했고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불교의 대중화 관련해서 앞에 백제와 고구려가 붙었겠지만 신라가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요 밑에 제가 좀 이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 요걸 어차피 써야 되니까 보고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갈게요. 자, 대중화된 불교, 즉 일반 백성들도 믿을 수 있는 불교라는 측면이 있고 이 통일신라 시기가 되면은 그리고 귀족들이나 지식인들이 향유했던 불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요 내용을 좀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자, 첫 번째로 그 원효 아저씨가 이게 어쨌든 계속 대중화가 되고 하는데 원효 아저씨가 했던 게 뭐냐면 아미타 신앙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불교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런 그 경전의 한 구절을 계속 암송하는 것만으로도 막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그걸 암송하며 더 착하고 더 선하고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하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우리도 뭔가 이게 성취할 수 있다. 불교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요 원효 아저씨의 그런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화생사상이라는 게 뭐 얘기했나요 저한테?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좀 수업에 좀 집중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수업하면서도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런 영상을 한 번씩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발 네, 좀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네, 네, 그, 네, 좀 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화쟁사상이라고 하면 뭐냐면 논쟁을 하지 말고 화해하자. 평화롭게 어떻게 보면 여러 그 불교에 대한 해석들이나 접근들을 함께 공존시켜 보자라고 하는 게 이 화쟁사상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두 의상대사님과 원효대사님이 친구였대요. 그 해골물 이야기 알죠? 그 해골물 이야기를 같이 경험한, 그러니까 원효대사님과 같이 그 동굴에서 주무시고 같이 해골물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같이 그 밤을 보내고 나서 예, 그 노숙하고 나서 원효대사님은 이제 깨닫고 유학 안 가시고 당나라로. 그렇지만 의상대사는 아 나는 뜻한 바가 있지. 가서 배워올 거야. 유학해야지 해서 거기서 화엄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배워서 옵니다. 그래서 이 화엄종을 근거로 화엄종을 우리나라에 보급시키게 되고요. 그것을 보급시키는 기지로서 이 부석사라고 하는 절을 지어가지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 그러면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 되게 다른 길을 가지만 이 시작점은 되게 비슷했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 부석사를 비롯한 이걸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승려들도 나오게 되는데 원칙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 법당종이라고 하는 거를 예, 당나라에서 건너가서 배워와서 이렇게 했고 해초라고 하는 사람은 심지어 인도라고 하는 불교의 발상지까지 갔다 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관음신앙도 좀 알아두시고요. 네, 자비를 베풀어서 중생을 구제하자라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골품제 설명할 때 그 성골과 진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여기 자료 1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료 1번을 보시면 진지왕과 진평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지왕과 진평왕 계열을 구분하기 위해서 진평왕 계열을 성골, 그래서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이 순서로 이렇게 이어지는 사람들이 성골이 되게 되고 그리고 진지왕 및 그 이외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골이 되었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게 그냥 우리의 그 교양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상룡사 구충목탑 예, 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신인이 자장에게 와서 예, 좀 해보자 석탑을 세워보자라고 하니까 열심히 예, 만들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이 항복할 것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왜 만든 거예요? 한참 삼국끼리 전쟁할 때 이거 지으면 주변에서 항복할 거예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걸 정말 이루고 싶은 마음에 이걸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알아주시고 네, 그래서 자료 1, 2번의 공통점 뭐예요? 1, 2번의 공통점 제가 써놓고 물어보죠. 이 호국불교적 성향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네, 3, 4번의 공통점 및 차이점 보시게 되면 이 송이신라 이후 시기의 불교의 특징이 뭐게 되냐면 불교가 일단 대중화되게 되고요. 이 경전과 교리를 연구하는 불교로서 불교가 더 심화된 깊이로서 질적 발전과 양적 발전이 이렇게 동시에 진행됐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적 양적 발전은 고려 시대가 되면 정말 이게 활짝 꼽히게 돼서 나중에 고려 말기가 되면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고려 정부가 힘드니까 세금도 많이 걷고 고려 정부가 힘드니까 지방 세력한테도 세금 내고 불교 사찰한테도 낸다.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불교의 이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자, 위에 써 있는 거 되게 중요한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게 통일신라가 아니라 뭐 고려가 들어가도 좋고요, 조선이 들어가도 좋고요, 아니 뭐 백제가 들어가도 좋고, 뭐 고구려가 들어가도 좋고, 발해가 들어가도 좋습니다. 뭐 다른 뭐 어떤 전통시대 나라를 넣어도 되는데 그 나라의 역량, 그 소위 말해서 이런 건전성이나 뭐 이런 소위 말해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파워라고 하면 좀 너무 좀 이게 함축적인데 어쨌든 그런 역량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예, 모든 일을 추진하고 하는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지방에 대한 통제력, 그러니까 통일신라로 따지면 경주와 그 경주 인근에 대한 그런 좀 지배력은 그래도 유지가 되지만 이 역량이 떨어져도 그 이외의 지역이 그 벗어나게 되고, 뭐 그 이후의 시기는 그런 게 좀 덜하긴 하더라도 그 왕이 파견한 지방관이 자꾸 왕이 시키는 것 이외로 자꾸 세금을 걷는다거나 사람들을 괴롭힌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 중앙 정부나 이런 국가 전체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게 통일신라가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후고구려, 후백제, 그리고 원래부터 있었던 신라, 이렇게 해서 다시 세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서로 전쟁을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오지게 부담스러웠다. 진짜 엄청 힘들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힘든 백성들에게 위안이 되었던 게 이 선종이라고 하는 불교의 한 종파입니다. 그래서 이 선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과 이게 대치가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교종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도 나오다시피 화엄종과 법상종 같은 건데, 귀족들이 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불교를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 선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 밑줄도 쳐놓고 그 밑에도 제가 동그라미도 쳐놨는데, 참선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글과 논리가 부족하더라도, 글을 못 읽고 논리적인 게 부족하더라도 깨달음을 얻어서 그거를 실천하게 되면 불교를 정말 믿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종파가 이 선종 불교가 됩니다. 그래서 선종구산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요 그림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무슨 산을 모두 기억하진 않더라도 딱 봤을 때 세 글자짜리 산이 많다, 9개다, 그리고 구주 오소경이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통일신라 후기에 선종불교에 대한 질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줘도 좋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선종불교가 지방 문화의 발달에 영향을 줬고, 이 선종불교와 나중에 언급하게 될 이 호족 집단이 합쳐져서 그 다음 왕조인 고려 왕조의 이런 되게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이런 지배층으로 이게 편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발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왕실 중심의 귀족 불교가 유행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유목민족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불교보다도 조금 더 다양한, 그러니까 불교와 같은 고등 종교도 물론 믿지만 그 워낙 삶이 거칠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자연물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신앙, 아니면 나름의 그런 철학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계관과 같이 믿다 보니까 그 발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뭐 하층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유목민족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비해 보다는 이런 좀 상위층들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이런 불교를 더 잘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 불교식 이름이 이 문왕의 칭호에 있었다라고 알아주시는 것도 그냥 좀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왕의 딸인 이런 두 딸이 좀 일찍 죽거나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두 딸을 위해서 절도 세우고요, 공주의 묘도 지키게 했다. 그리고 요 두 가지 발해의 이 유물을 보게 되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구나. 그리고 독자적이다. 당나라한테 영향을 받았으나 그리고
구구려를 계승했으나 나름의 독자적인 좀 발해만의 이런 불교 문화가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해도 마찬가지로 당나라에서 유행한 불교적인 이런 것들을 그 취합해서 예, 어떻게 보면 발전을 시켰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취합해서 이게 심화시키고 발전시켰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불교가 전해지는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불교가 제일 처음에 인도에서 발생을 하죠. 근데 이 발생한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오면 거쳐올수록 나름의 지역에 맞게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게 인도에서는 예를 들어 그 IT 기기로 따지면 그 램 업그레이드, 하드 업그레이드 안 한 노트북인 거죠. 순정. 근데 그게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뭐 예를 들어 램과 하드 바꾼 거고, 그리고 한반도로 넘어오면서 예를 들어 뭐 케이스 바꾼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그 민정문서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전달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걸 잠깐 보게 되면 불경을 일본한테 갖다 줬다. 예, 발해 사신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한반도가 일본한테 영향을 줬다고 하면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아, 통일신라가 영향을 줬겠구나. 오래 존재했고 나름 불교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이렇게만 그러니까 통일신라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발해 또한 그 발전된 불교 문화를 전달해 줬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경주에서 만난 불교예술,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경주 답사를 갔었거든요, 여러분들. 1학년 때는 아니고 2학년 때구나. 2학년 때 갔었는데 와 선생님들이 여기 이거 설명해 주시는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금으로 따지면 몇 년 전이에요. 벌써 거의 1000년이 넘게 지난 훨씬 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1500년 전 일도 있고 뭐 100년 전, 1200년 전 뭐 이런 그런 뭐랄까 그런 그 시기에 만들어졌던 건데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그냥 이뻐요, 아시겠죠? 예, 특히 석굴암.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그 백제 금동대왕. 예, 그래서 그거 제일 좋아합니다만 그거는 불교와 도교가 섞인 거라면 저는 요 신라의 아름다움에 그치는 이 석굴암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한 산 전체가 불교 유적지로 쫙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템플스테이인 거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불국사도 한번 꼭 가보시고요, 나중에. 예. 그래서 도교의 전례.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흐름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삼국이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름의 기초적인 신앙을 하는 과정을 배웠죠. 애니미즘, 토테미즘, 그리고 샤머니즘, 그리고 천촌사상, 독자적 천하관.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조금 더 고등 종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경전도 있고, 그리고 그 경전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 경전을 가르치는 사람이 사는 독립된 공간, 사찰 같은 그 공간이 있는 그런 고등 종교에 그리고 굉장히 좀 체계적인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걸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교는 원래 그 제자 백가에서부터 시작이 되긴 했었죠, 여러분들. 도가 사상이라고 해서 무의자연이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신선 사상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삼천숭배 민간 신앙들이 여기에 결합이 되면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불로장생과 현세의 구복. 자, 여러분들 현세 구복이 뭐예요? 현실에 이런 복을 바란다. 뭐 이렇게 그냥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신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그 여러분들 그 인터넷 용어로 주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그게 그 사신도 중에 하나인데 북쪽에는 현무,
남쪽에는 주작, 좌청룡 500호니까 예, 그 서쪽에는 청룡, 오른쪽에는 백호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을 그 가르치는 그런 신물 네 가지 신물들이 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신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온 거는 현무도 그 북쪽에 그 이게 벽이 네 면이면 북쪽 면에 현무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이게 고구려가 주로 이렇게 이 묘에다가 이렇게 그려놨다라고 하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도교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 연개소문 아저씨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연개소문 아저씨가 불교를 믿고 있는 기존 그 자신을 반대하는 귀족층들, 그러니까 기득권층을 억압하게 하기 위해서 도교를 키웠다. 도교를 키워서 이 불교를 억압했다. 그러니까 불교를 좀 이제 좀 불교만 있고 이런 불교적 가치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교적 가치관도 같이 좀 예, 생각해 보자라고 이렇게 활용을 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풍수지리설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면 지금 뭐 도시 사는데 풍수지리설이 뭐가 중요해? 라고 하지만 그거의 유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집을 구할 때 우리가 남쪽 집을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은 그 흔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핵심은 그겁니다. 풍수지리설을 들여온 사람, 예, 도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이 사람이 들여와서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이 사람이 들여오기 전에 이런 강이나 산의 배치, 땅의 모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나요? 관심 많았죠? 관심 많았습니다. 관심 많았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체계화시키거나 이론화시키지 못했다면 그것이 이론화된 중국에서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수입해 와서 이게 보급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풍수지리설로 예, 각 지방의 지리적 중요성이 예,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족들한테는 이게 조금 더 구미가 당기는 이론인 거죠. 호족이 이때 당시에 이게 지방 세력들이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아, 나도 경주로 가서 진골 귀족이 하는 저런 정치를 하면서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좋은 데에 있으면 나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선이라는 사람은 선생님? 왕건을 가르쳐준 네? 예, 저 예. 너무 오줌이 마려운데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될까요? 예. 네. 여러분들 혹시 화장실을 갔다 오실 분들은 네, 빠르게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 5분 정도 남거나 아니면 또 오프라인 수업 때 또 뭐 부족한 부분 질문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한테 또 연락을 주면 내가 또 이게 피드백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너무 힘들면은 한 번씩 화장실 갔다 오는 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또 갔다 오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도선은 왕건의 스승이었다. 뭐 이 정도만 교양을 위해서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신라만 최치원이 남긴 문서를 보시면은 네, 지증대사 탑비에는 네, 뭐 이런 걸 했대요. 네. 절 지을 위치까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봉암사를 건립해서 네, 심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후 고구려를 세운 예, 궁에도 예, 총학이 좋다라고 해서 예, 도움을 했다. 예,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학이 지금의 개성이에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다 안 써져 있으니까 하나 써놓읍시다. 지금의 개성. 자, 그래서 이제 유학의 발달까지 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유학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학이 처음 나오는 것 같지만 한국사에서 이 유학이 삼국시대에 도입된 이 유학이 왕권 강함이 뭐 태학, 뭐
각종 이런 유교적인 걸 가르쳤던 것들 기억나잖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얘기하려니까 이게 외지는 못하겠는데 각 국가별로 이렇게 기구들이 있는데 이 유학이 도입되고 이 유학이 언제까지 일제강점기로 나라 망할 때까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그 중앙 정치 과정에서 중요한 가치 체계 중에 하나가 유교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목간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죽간이라고 하는 것과 목간 다 비슷비슷한 건데 목간은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그 글을 남길 수 있는 걸 만든 거고 죽간은 대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좀 차이를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유학은 한반도에 어떻게 수용되어서 발달했을까? 이것도 누가 알려줬겠어요, 여러분들? 중국이 알려줬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 누가 만들었죠, 여러분들? 이 공자 아저씨가 만들었고, 이 공자 아저씨가 언제 만들었냐면 이 춘추전국 시대에 만든 거예요. 근데 춘추전국 시대에 만들었는데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는 이 유교적인 것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공자의 기록들을 싹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분석행위도 했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후대의 사람들이 계속 찾고 복원하면서 이런 그 주변 나라에까지 전파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고구려는 태학, 그리고 백제는 오경박사, 그리고 신라는 임신서기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교가 수용되는 과정, 그리고 공부되는 과정, 연구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잘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이 유학을 통해서 이때 당시에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왕권의 강화와 중앙집권 국가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유학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역사서의 편찬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중앙집권화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서 편찬까지. 그래서 이 역사서 편찬이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정체성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고요. 그래서 왕실의 권위와 충성심을 모으기 위해서 했다. 그리고 여러 그런 편찬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소한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암기해서 고구려는 유기, 신번, 이렇게 막 잘잘 외우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신집과 유기는 고구려 거구나. 그리고 서기는 백제 거구나. 그리고 진흥왕 때 국사라는 걸 만들었구나.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거 분류 못하면 이제 마음 아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여러분이 뭐 이렇게 시험 보거나 이런 거 정리할 때 참 도움이 된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한국사 모의고사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쉽거든요. 수능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신은 빡세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왕한성 학생 뭐예요? 이게 얼굴이 잘 안 보이네. 예, 죄송합니다. 얼굴 한 번씩 보여주세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올려놓으면 떨어져가지고 그냥. 예, 그러면 조심해요.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나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나도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논란을 해명하면 되는 거죠, 뭐.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유학이 발전돼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진골 귀족을 억누르기 위해서 뭘 했다? 독서 삼평가를 시행해서 육두품이나 이런 유교적 역량이 있고 왕한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관리로 등용했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걸 알아주시면 돼요. 유학의 기능이 백성들을 그러니까 어질게 다스린다, 인자하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만 그 수준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플러스 유교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관리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내는 기능도 했구나 라는 측면을 좀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 등식은 아니고 거의 과거랑 유사하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죠. 유사한 정도다라고만 알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사람을 선발하는 제도고 시험을 보는 제도다. 그리고 그게 유교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만 좀 더 보게 되면 뭐 춘추 자시전 얘기 뭐 문선 등을 읽고 그것에 능통하고 논어 효경의 이 밝은 사람. 네. 어쨌든 다 이게 유교 경전에 관련된 거거든요. 유교의 그 핵심 이 논리나 내용들을 담은 거라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뭐 논어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네. 힘들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한자 읽으라는 게 아니라 번역본이에요. 번역본. 번역본 좋은 거 많으니까 그런 거 한 번씩 시간 날 때 읽어보시고 이 독서삼품과라고 하는 이 제도가 왜 도입됐는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예. 신문왕이 국학이라고 하는 걸 설립해서 유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또한 이 원성왕 때 이 독서삼품과를 도입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니까 당연히 진골귀족 아저씨들이 예, 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나 진골귀족인데 내가 진골귀족이면 다 해먹어야지 저거 모른다고 안 하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니까 예, 조금 이렇게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거 좀 알아주시고 그렇지만 이거 한다고 하니까 진골귀족 아닌 사람들은 다 달려들겠죠 그죠? 진골귀족보다는 아닌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유학이 더 보급되는 그런 또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유학 기능 정책이 뛰어나다 보니까 여러 육두품 출신의 예, 대표적인 학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자, 설총. 요 아저씨만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설총 아저씨가 예, 원효 아저씨의 아들이에요. 선생님, 그 스님인데 어떻게 아들이 있나요? 그때 당시에 잠깐 또 이제 그 원효 스님이 지나친 형식주의와 지나친 이런 율법으로 그러니까 그 불교적인 이런 틀로 옥죄는 거를 타파하겠다는 걸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결혼도 한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아들도 이렇게 낳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설총 아저씨고요. 네, 그래서 뭐 김대문 아저씨는 네, 화랑새기. 예. 이 화랑새기도 이게 또 할 말이 많은데 네. 알아주시고요. 뭐 고승전도 했다. 그리고 광수는 외교문서고 예. 설총은 이두. 이두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말로 따지자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있잖아요. 설총은 원효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한자의 음차, 뭐 예를 하늘천, 땅지 이런 것처럼 이게 이 뒤에 나오는 그 음이 있잖아요. 그 음을 그 음차해가지고 의미로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음으로 이렇게 맞추는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나라 방식대로 한자를 쓰는 거죠. 한자의 그런 그 문법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두라고 하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쓰이게 됩니다. 이 이후에도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발해에서는 네, 주자감이라고 하는 유학 교육기관이 생겨서 유학을 열심히 교육했다. 그리고 네, 정치 조직인 육부에 그거 봤었죠, 여러분들. 이조 예병 형공 이게 유교적 정몽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는 조금 마지막으로 이게 설명하면서 좀 이게 좀 마무리하고 싶은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 빈공과에 응시했다라고 하는 것과 이 최치원이라고 하는 사람 같이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 외국인 시험이니까 누구도 와서 봤다? 여기다 이제 여기 가르쳐서 써줘야지. 신라 사람들도 쓰고 이건 통일신라라고 합시다. 이게 또 우리 헷갈릴 수 있으니까 통일신라 사람들 플러스 누구? 이때 당시 위에 있었던 발해 사람들이 같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전용 시험에서 1등을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이 통일신라랑 발해랑 박 터지게 경쟁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가 1등하면 야 이거 시험 채점 잘못된 거 아니야? 이의 제기하고 발해에서 발해가 1등하면 통일신라에서 이의 제기하고 그래서 이거를 빈공과 등재서열 싸움이다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국제관계를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둘이 서로 대등하다. 그렇지만 확실히 뭐예요? 누구랑은 달라요. 둘 다. 각 나라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시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죠? 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 뭐 발해가 뭐 중국 역사다 이제 계속
요즘은 얘기 안 해요. 이미 다 얘기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좀 안타깝고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빈곤과 붙고 열심히 활동하던 최치원도 귀국하니까 뭐예요? 육두품. 그래서 이제 힘들어져서 이제 그냥 이제 은둔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일부 다른 사람들은 네, 호족과 연합을 해서 네, 후고구려와 후백대 만들기에 참여를 하고 여기에 참여해서 이 왕건과 협업한 사람들은 고려라고 하는 그 이후에 재통합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스스로 매듭 짓기 한번 같이 한번 하고 예. 또 이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잠깐 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고조선부터 여러 나라 제천행사 개최 부여의 뭐예요? 요거는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오늘 네 번째 시간쯤 되는 거니까 21번부터 한번 제가 좀 물어볼게요. 21번 임승찬 학생. 임승찬 학생 음소거 풀어주시고 교과서에서 찾아서 한번 대답해 주세요. 뭡니까 이거? 잘 모르겠어요. 네, 영고라고 하는 제도예요, 여러분들. 한번 교과서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이걸 넘기면은 여러분들 이게 머리 아프니까 저도 교과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몇 쪽에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2쪽 피세요. 12쪽.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좀 찾아봅시다. 잠깐만 여기서 왜 또 갑자기 안 보이냐? 잠시만요. 제천에다가 그럼 여기 나오나? 아, 여기 나오네요.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24쪽 한번 봐주세요. 24쪽. 24쪽에 보시면 중간에 7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부여는 12월에 연고했다. 네, 아시겠죠? 네.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해서 동명왕이라고 하는 시조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건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정지원 학생. 정지원 학생. 예. 네. 그 다음 거요? 네. 그 다음 거 통일신라. 신라 말에 참선을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오늘 배운 거. 교종 말고. 같이 한번 써봅시다. 선종이에요. 아시겠죠? 참선을 통해서 예. 어디까지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실천이 아니라 실천. 네. 여기까지 가야 이게 좋다. 이것만 해도 된다. 뭐 교리 힘들면 알면 좋지만 네. 요거 하면 된다.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자, 그리고 조은후 학생. 조은후 학생 네, 없나요? 저 있어요. 예. 그 다음 한번 해봅시다. 뭐 했다 그랬죠, 여러분들? 과거의 일환. 과거랑 비스무리한 거. 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네. 독서 3품과예요, 여러분들. 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다음 요 내용들은 요 정리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사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만
다음 시간에는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나요?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제 출석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확인 메시지 한번 남겨주고 이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꼭 메시지 남기고 예 나가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세요. 네, 화면 깨지는 거 알려준 친구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혹시 끊길까봐 그랬는데 이렇게 잘 해서 안녕하세요. 다음 시간에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우 학생. 예, 수업 끝났어요.